그날 밤 광숙이 본 건 누구였을까? 지독한 장맛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마광숙은 독수리 술도가 뒷마당 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을 보고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오장수가 생전에 비밀스럽게 다루던 창고였다. 문을 열자 순간적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곧장 불이 꺼졌다. 광숙은 비에 젖은 채 누구세요? 라고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선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낯익은 운동화 한 짝이었다. 그 운동화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오장수가 생전에 즐겨 신던 운동화와 똑같았다. 광숙은 헛것을 본 걸까? 아니면 오장수가 살아있다는 건가? 같은 시각 한동석은 변호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있었다. 신라주조의 비자금 수사에서 독고탁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었고 오응수의 이름 또한 자금 세탁에 연루된 인물 목록에 있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서류엔 명확하게 오응수의 사인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동석은 곧바로 흥수를 불러 단둘이 만나자고 했다. 한편 세리는 범수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장미애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다. 그 집안은 절대 안 돼. 넌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잊었니? 장미애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세리는 그 진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세리는 엄마 장미애가 과거에 낳은 아이를 버렸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세리는 조용히 아버지 독고탁을 찾아가 과거에 대해 묻는다. 놀랍게도 독고탁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내 엄마가 과거에 낳았던 아이, 그게 범수다라는 말과 함께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 세리는 혼란에 빠진다. 그녀가 사랑하고 있는 범수와 자신이 이복남매일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동시에 범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더욱 가슴 아팠다. 한편 오범수는 범수대로 지독한 내적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오한이가 그를 점점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나영은이 미국에서 돌아오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범수는 세리와의 결혼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직 세리에게 밝히지 못했다. 그는 매일 밤 한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세리와의 사랑, 그리고 한이와의 진실 사이에서 점점 균열이 커져갔다. 그런 범수를 멀리서 지켜보던 공주실은 조용히 광숙을 불러내 이렇게 말했다. 그 남자,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이 집을 지키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진실을 들춰야 해. 광숙은 결심했다. 술도가 창고에서 본 운동화의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야겠다고. 그녀는 몰래 창고를 뒤졌고 거기서 한 장의 낡은 계약서를 발견했다. 계약서의 서명란에는 장수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지분 100%를 오장수에서 독고탁으로 넘긴다는 계약서였다. 날짜는 오장수가 사망하기 며칠 전이었다. 이게 말이 돼? 광숙은 믿을 수 없었다. 살아있을 리 없는 오장수가 생전 이런 계약서를 남겼다는 것도, 그걸 장례도 치르기 전에 독고탁이 가져갔다는 것도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다. 바로 그때 술도가의 공장장 고자동이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불안정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오장수 사장님이 돌아가신 그날 밤 전 봤습니다. 술도가 뒷산으로 올라가는 오장수 사장님의 뒷모습을요. 광숙은 손에서 계약서를 놓쳤다. 무언가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천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미순이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의 연락처는 불통이고 동네 사람들은 미순씨 이틀 전 어떤 남자와 말다툼하던 걸 봤다고 말했다. 오천수는 초조해졌다. 미순은 오천수가 과거 증권사에서 잘린 진짜 이유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그 비밀을 알고 미순을 해쳤다면 천수는 조용히 그녀가 남긴 다이어리를 읽어보았다. 마지막에 적힌 문장이 그를 소름 돋게 만들었다. 진실을 밝힐게요. 그 사람이 무너뜨린 것도 숨긴 것도 이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죠. 그 시각 오응수는 한동석과 마주 앉아 있었다. 동석은 서류를 내밀며 물었다. 이 계좌, 내 이름 맞지? 흥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흥수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신라주조에서 제안한 자금 세탁에 연루됐던 것이었다. 처음엔 작고 하찮은 일이라 생각했고 가족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여겼다. 하지만 일이 커졌고 결국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형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특히 광숙 형수님한테는.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광숙은 모든 진실을 알기 위해 광숙 나름대로 조사망을 펼치고 있었고 그 끝엔 분명히 흥수의 이름도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독고탁이 경찰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다음 날 법원에 출석 예정이었다. 장미애는 그를 보러 오지 않았다. 대신 호텔 로비에 편지만을 남겼다. 탁씨, 나는 당신이 모든 걸 가졌을 때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도 사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셀이 부탁해요. 새벽녘 술도가 뒷산의 한 남자가 등장했다. 검은 우비에 깊게 눌러쓴 모자. 그는 천천히 술도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고 천천히 뒤를 돌아섰다. 빛이 들어오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오장수였다. 그리고 그가 꺼내든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오형제와 독고탁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다.